안녕하세요, 김리버입니다. 오늘은 책도 읽고 기분 전환 겸 바깥에 좀 나갔다 오려고 해요. 확실히 날이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들 얘기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보았어요. 먼저 이제 선크림까지는 다 바른 단계고요. 파운데이션 전에 컨실러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갑자기 이 영상이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생각 없이 해왔던 행동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왔더라고요. 이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 개념은 일단 내 생각을 우주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주파수를 보내서 현실로 끌어온다는 건데 예전부터 그러니까 기억하기로는 고3 정도 때부터 제가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은연중에. 그때는 제가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고3 학생이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미대를 못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갑자기 지원을 해주시다가 이제 너는 내일부터는 미술학원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당장 내일부로 다른 이제 예체능이 아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를 들어갔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해진 게 간호학과인데 그게 한 몇 년 전이냐? 한 9년 전이니까 저희 때는 간호학과가 이제 막 떠오르는 시기였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최저 등급을 맞추면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어 최저 등급을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한 3등급 정도로 올려야 됐어요. 원래 있던 성적보다 3등급 정도로 올려서 이제 갔었어야 됐는데 그때가 고3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이거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갈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길바닥에 나앉는다. 진짜 뭣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 합격증만 딱 원서 접수하고 이제 합격했습니다. 그게 보통 컴퓨터로 확인을 하니까 합격했습니다. 이 장면만 생각하면서 일단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단어를 알아야지 해석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4개월 동안 그 합격한다는 그 장면만 떠올리니까 이제 영어 단어도 외우면서 점점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상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쉬는 시간도 단어 외우고 있고 원래는 쉬는 시간에 무조건 잠자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도 단어 외우고 점심시간이건 이때 듣기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4개월 만에 최저 등급을 맞춰서 거기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조금 나도 열심히 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경험이 있고 가장 최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걸 또 준비하다가 어느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계약 만료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이 돼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는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대기업의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 제가 가진 경력은 딱 이쪽 분야의 경력은 1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기가 심지어 5년차 이상을 뽑는 곳이었거든요. 나 저기 너무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원서 써서 넣는 거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딱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원서를 썼는데 한 이틀 정도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떨어졌다 생각을 안 했어요. 떨어졌다 생각 안 하고 여기 지원자가 많아서 이제 스크리닝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면접이 3차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단계별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되게 찾아보면서 이제 여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은 어떻게 어떻게 가는지, 우리 집에서 이제 거기까지 뭐 타고 어떻게 가는지를 되게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그 면접장을 가본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로드뷰로 그 회사 근처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가 입구구나, 막 이런 것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면접이 3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 하나씩 계속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합격 통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될까? 하나씩 왜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제가 그 로드뷰로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봤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면접을 보러 간 거죠. 3차 면접을 다 보고 되게 면접 때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 이미 나는 머릿속으로 면접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얼굴이랑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환경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는 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해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원래 낯선 곳에 가면은 어색하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익숙했던 거죠, 느낌이. 그래서 3차 면접까지 되게 무사히 봤어요. 무사히 봤다는 것보다 그냥 되게 평온한 마음 상태로 봤어요. 보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진짜 여기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 날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퇴사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심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는 이 회사에, 이 면접 보고 온 회사에 합격할 거라는 거를 믿고 있었어요. 이미 나는 여기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는 것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퇴사를 했죠. 계약직 다니던 회사를. 그리고 한 2주 정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얼마나 피말려요, 만약에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피말린다는 딱 생각이 들면은 그 딱 안 좋은 생각이 딱 들려고 하면은 바로 그때 다시 로드뷰 켜가지고 그 회사 찾아보고, 그리고 그 네이버나 이런 잡플래닛에 회사 그런 평점이랑 회사 후기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는 이렇고 이런 복지가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연봉 협상하고 최종 합격 메일을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출근을 했거든요. 여기는 경력직을 뽑는 자리를 제가 들어간 거여서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로드뷰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아침에 원래 다녔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편안하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자리 잡고 이렇게 앉아서 원래 제가 하는 일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인수인계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퇴사를 하는데 무작정 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워라밸이 괜찮고 내가 내 거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었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다니던 직장이 원하는 만큼의 양의 일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고가 뜨면 나 무조건 거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 공고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매일 계단에 서가지고 진짜 뛰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러고 낯빛도 안 좋았어요. 그때는 얼굴이 새까맸어. 그래서 진짜 무조건 언제 공고가 나오냐 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또 듣기 시작했거든, 친구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만큼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이런 걸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어요. 무작정 퇴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밑에 색깔 이걸 이용해서 여기 한 번 더. 그리고 그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책도 봤거든. 론다번의 시크릿도 보고 하니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좀 겁났어요. 그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 외에 안 좋은 점에 대한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이전에 회사 들어갈 때처럼 내가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한 2달?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 인원을 늘린다 해가지고 원래 거기 회사가 인원을 잘 안 늘리는 완전 소규모 회사거든요. 인원을 늘린다 해서 자리가 난 거예요. 면접 보러 갔어요. 이 밑에 살몬 약간 피치 펄 색상으로 이 눈 밑에 살짝만 해볼게요. 이 팔레트 좋은 것 같아요. 이 팔레트만 있으면은 이제 애교살도 다 되고, 그리고 여기 샴페인 골드 같은 색상으로 여기 애교살에 해줄게요. 그래서 무난히 그 회사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기준으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책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뭐 다른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시간이 늘어난 거죠.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저 혼자 이제 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조금 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정말 좋아요, 지금.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집 가훈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거든요. 일체유심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뭐 내가 부정적 마음이나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현실화돼서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베이스 되는 게
긍정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베이스가 아닐까 라는 그냥 저의 생각이고,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퇴사하고 너무 제가 대책 없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건가, 너무 자유를 찾아서 너무 대책 없이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제가 퇴사한 거를 모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잘 다니던 회사에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너가 좀 잘 버텨보지. 왜 그런 것도 잘 못 버티냐. 그런 게 사회생활인데 왜 못 버티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게 사회생활이다. 그런 걸 버텨야지. 뭐 나중에 더 많은 월급을 받고 한다. 근데 저는 월급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내 스스로 나의 장점들을 살려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평판도 좋은 회사니까 그만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걱정도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퇴사를 했다는 걸. 물론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세요. 제가 지금 퇴사한 지 한 1년이 됐거든요. 10월 달이면 딱 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막상 이직해보니까 물론 자유시간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적어진 회사 복지, 급여 이런 거는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나오고 나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 개인적인 시간, 자유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된다면은 저는 책을 읽습니다. 요즘 원래는 책을 잘 안 읽었거든요. 이거는 삐아 피넛 베이지 색상인데 애교살 만들 때 사용해요. 저는 애교살 그림자 줄 때 이게 가성비 좋더라고요. 일단은 책을 써서 냈다는 거는 일단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도 보면은 저랑 같은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걸 좀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삶을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책을 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나면 좀 자신감이 다시 뿜뿜합니다. 돌아와요, 자신감. 그냥 가만히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네이버에 해서 공고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이제 유용해요. 훨씬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고 찾아보잖아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만큼 괜찮은 데가 없는 것 같아.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책 봐요. 다른 분야에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블러셔로 사용할 건데 섀도우예요. 근데 이게 블러셔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서, 이건 라카의 모노 아이섀도우 베베 색상이거든요. 이런 색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블러셔로 사용하니까 꽤 예쁘더라고요. 블러셔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저는 이 가운데 위주로 해줍니다. 이런 색상 보이나? 그렇게 저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생각을 아예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그 우울한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뭐 산책을 한다든지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일어나서 나가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괜찮아져요.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현실화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블러셔까지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 저는 다음에 립에 발라볼게요. 오늘은 좀 촉촉한 립 바르고 싶어서 요즘에 이거 2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에크멀 건데 베어로우 색상이랑 그다음에 스티 헤이즈 색상이에요. 베어로우 색상은 이게 좀 착색이 있어요. 촉촉한데 그래서 보면은 정말 뮤트한 색상 이런 색상이고 지금 소라 컬러 옷이랑도 좀 잘 어울리죠. 이거는 이런 색상이에요. 밑에 이거 색상. 베어로우를 밑에 하고 스티 헤이즈를 레이어링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거는 클리오의 벨벳 립펜스 피치 베이지 색상. 어떤 색상이냐면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하면 자신감 또 막 하고 싶다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루려면 그 실행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이 조금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 좀 웃는 입꼬리였으면 좋겠어서 여기 옆쪽에 살짝만 연정만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만 하고 일단 다시 이거 베어로우 색상으로 그러니까 루틴이 있는 거죠.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의지가 뿜뿜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상상만 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이런 팁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것만 발라도 예쁜데 저는 여기다가 이 스티 헤이즈 색상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따른 생각이고요. 만약에 좀 더 전문적으로 궁금하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론다번의 시크릿 한번 책 읽어보시고요. 그거 읽어봤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 이러면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있거든요.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건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책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뭔가 신기해. 그 원리를 푸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책 추천합니다. 진도가 잘 나가는 편인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흥미롭다는 거. 근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화장은 다 했고 머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저의 작은
일부적인 생각 말고도, 일부적인 경험 말고도 진짜 이거를 대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뭐 켈리처 회장님들, 대단하신 분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고,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저의 준비하면서 길다면 긴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머리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하고 왔어요. 머리에 파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앞머리 뽕이랑 옆머리에 이렇게 볼륨만 살짝 탁 주면은 돼서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저의 길다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All my friends are dating.